안녕하세요. 자본시장연구원 김감래입니다. 저는 NFT와 IEO 쪽을 좀 말씀드리려는데요. 그 전에 이제 좀 여러 이제 좋은 발제 내용과 또 토론 내용을 듣고 저도 좀 한 가지 좀 강조할 점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국제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아까 이제 토론자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나라도 굉장히 좀 혁신적인 세계 내세울 만한 이제 가상자산이 있다. 테라 루나를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테라 루나를 이제 거기 관련 사업자들이 미러 프로토콜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러 프로토콜을 통해서 블록체인 상에서 이제 테슬라나 애플 같은 해외 주식들의 어떤 가격을 추정하는 그런 합성 자산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주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냈는데요. 지금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미국의 규제 당국인 SEC가 관련된 지금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현재 팩트는 싱가포르 회사에서 한국 사람이 관련된 가상자산 관련 여러 가지 투자 관련된 행위들을 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그러면 왜 관할권이 미치냐? 이게 이펙트 테스트라 그래가지고요. 영향 기준에 따라서 미국 시장에 영향을 주고 미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미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과연 합의 테스트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저도 상당히 좀 우리 규제 주권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미국 증권법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해당 프로젝트가 개별 증권을 발행한 것이 아닌 단순히 이러한 증권성 여부를 떠나서 관련된 합성 자산을 만드는 그냥 플랫폼의 제공이라는 식의 어떤 합의 테스트 법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실인 거죠, 지금. 아까 이수환 조사관님께서 말씀하신 옐렌 의장의 발언이나 얼마 전 3월에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 행정명령을 보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가상자산 관련해서 투자자 보호를 가장 우선 중요시했고 또 하나가 국익우선 원칙을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에 있어 가상자산 관련된 갈라파고스적 규제는 굉장히 나쁜 건데 이만큼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거는 갈라파고스적 육성화도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규제 현실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지금 가상자산 업권법으로 우리가 가장 벤치마크 할 만한 미카라는 유럽 EU의 가상자산업 법안 같은 경우도 이면을 보면 유럽의 블록체인 활성화 정책이 있고 또 하나가 유로화가 이 달러 패권이나 중국의 위안화 패권에 또 대응하는 그런 논리들이 다 숨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국제적인 경쟁 속에서 우리가 이 규제를 한국만의 무언가를 또 추구하면서 국제적인 정합성에 맞지 않게 추구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관련해가지고 우리 대선 공약을 보면 지금 현재 윤 당선자의 어떤 ICO 허용이나 디지털 산업 육성은 전제로 하는 게 앞에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라는 건데요. 즉, 투자자 보호를 통한 시장 신뢰성 없는 그러한 육성 정책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점이죠. 우리가 이미 이걸 IT 버블 때, 제가 처음에 주식을 배울 때 닷컴 버블의 열기는 거의 지금의 어떤 블록체인 열기에 필적할 만했는데요. 자, 그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아주 혹독한 시련을 겪었죠. 지금 현재 나스닥 지수는 당시 IT 버블 고점 대비해 가지고 한 2.6배 정도 올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코스닥 지수는 당시 닷컴 버블 고점 대비 지금 3분의 1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났냐? 당시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투자자 보호 관련돼서 반대 논리가 많았어요. 여러 가지 산업 육성 등을 위해서. 특히 앨런 사태나 이런 금융 규제, 금융 위기 또 앨런 사태라는 회계 스캔들 금융위기 이후에 여러 사베인 옥슬리나 규제 입법이 나왔을 때 그 기업들 다 해외로 간다고 여러 가지 비판이 많았지만 지금 현재
금융 규제가 가장 강한 미국의 어떤 나스닥이나 여러 가지 그 사모펀드 시장은 반대로 얘기를 하면 또 가장 시장의 신뢰성을 주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그 시장을 통해서 보다 밸류에이션을 높이고 또 여러 가지 인증 효과를 얻으려고 그 시장이 몰리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라파고스적인 어떤 규제와 함께 갈라파고스 육성화 역시도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NFT에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굉장히 좋은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 근데 관련해가지고 그럼 NFT는 뭐 NFT가 어떻게 규제되느냐라는 점에서 결국에는 이 세 가지로 일단 NFT는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리적인 정의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까 토론자분들이나 발표 내용에서도 일부 엿볼 수 있었는데요. 그 실물에 연계된 NFT, 그러니까 나중에 블록체인의 어떤 분산 원장이 법제화된다 그러면 그 다 이제 블록체인에 있는 부동산 혹은 뭐 나이키 신발에 부착된 NFT 이런 거는 그 고유한 그 물건에 대한 그 부수물로서 그냥 상품인 겁니다, 이건. 그리고 그 어떤 결제 수단이나 유틸리티 토큰 역할을 하는 뭐 게임 아이템을 교환할 수 있거나 게임 아이템 그 자체인 뭐 NFT 이런 것들은 우리 특검법상의 가상자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성 있는 NFT가 여러 가지 그 투자 계약에 어떤 이용되는 경우에 있어가지고 그 NFT의 발행은 우리 증권 발행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미국이면 뭐 하이테스트에 해당하는 이거는 증권 토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법제화가 돼 있죠. 그 유틸리티 상품이 아닌 유틸리티적인 어떤 NFT는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건 특검법의 그 지금 가상자산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거고요. 또 이제 증권 NFT의 경우는 우리 뭐 투자계약증권이나 우리 금융투자 상품의 그 해석에 따르는 겁니다. 근데 왜 여기에 대해서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느냐? 첫 번째는 이 NFT 시장이 형성된 지가 얼마 안 되는 측면도 있지만, 아까 제 옆에 계신 임 변호사님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꼭 굳이 공직에 계신 분들의 문제라고 저는 보진 않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혁신에 관련된 유권 해석을 낼 때 있어가지고 이런 적극적 유권 해석이 어려운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분명히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제 임 변호사님 그 좋은 취지에 덧붙여서 저도 좀 한 가지 제안을 한다 그러면 지금 이미 우리 여러 가지 혁신 성장을 위해서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 규정이 있어요. 제도화가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혁신적인 어떤 사업 육성 등을 위한 그 여러 가지 유권 해석에 있어가지고 공무원들에게 좀 면책 조항을 주는 그런 제도를 보다 구체화시키는 게 어떨까라는 점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IEO 쪽 말씀을 드리면요. 이 IEO는 그 거래소 중심의 어떤 그 신뢰성 있는 발행행위 이런 것들인데, 대선 공약에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투자자 보호를 위한 ICO를 허용하는데 먼저 IEO부터 허용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대선 공약에 나온 취지는 뭐 바이낸스의 어떤 뭐 런치패드식이나 아니 비트렉스 같은 그런 일반 그 해외 거래소들의 어떤 그런 상업적인 IEO라기보다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높은 수준의 어떤 상장을 거친 그러한 코인 발행을 우선적으로 허용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상장의 어떤 수준을 높인 그런 측면으로 이제 이해를 하거든요. 자, 그렇다 그러면 그 우리 한국형 IEO 내지는 국내 우리 가상자산 거래업자들이 이런 IEO를 할 수 있으려면 전 두 가지 문제가 좀 해결돼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해상충의 문제, 두 번째는 지분 분산의 문제가 지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제 그 가상자산 업계에서 보면 왜 이거 탈중앙화된 거를 규제하느냐, 저 그 말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 소위 말하는 가상자산 거래업자, 그 속칭 가상자산 거래소죠. 이 영업행위는 지금 노드 안에 그 거래 플랫폼 안에 우리 증권사들이 하는 중개 기능, 예탁 기능, 청산 결제 기능, 뭐 증금의 기능, 이게 완전히 탈중앙화가 아닌 찐중앙화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존의 금융투자업보다도 더 그 중앙집중화가 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처음에 초기 사업 모델이기 때문에 이걸 저는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그 해결책이 있지 않으면 않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런 정부의 정책에 따르면 그 가상자산 거래업자들은 그냥 하나의 단순 ATS가 되는 거예요. ATS라는 거는 거래소 기능을 하면서 상장 기능과 자율규제 기능이 없는 게 ATS죠. 근데 일반 거래소가 되기 위해 자율규제 기능을 갖는 거래소가 되려면 그러한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첫 번째고, 두 번째 말씀드리면 지분 분산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가 그 올 초에 그 P2E를 지향하는 어떤 게임 그 상장 회사가 이제 깜깜이 매도한 거기서 확실히 드러났는데, 해당 회사가 특정 거래소의 사실상의 2대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거의 사실상 유일한 그 특정 거래소를 통해서 깜깜이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건, 이게 일반 금융투자 업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불가능합니다. 왜? 한국거래소는 5% 이상 지분을 가질 수 없어요. 특정인이. ATS의 경우는 15% 이상 가질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형 IEO를 굳이 하겠다고 이제 한다. 그러면 우리 속칭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뢰성을 굉장히 높여야 되고, 그럼 첫 번째, 이해상충 문제의 해결, 두 번째, 지분 분산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할지가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서 투자자들에게 신뢰성을 줘야 되는데, 여기에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이제 SEC가 막 규제하겠다 그러니까 코인베이스가 자구안을 냈고, 그게 상당히 시장의 호응을 좀 얻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우리 가상자산 업자들이 좀 자구안을 좀 마련해서 시장의 좀 신뢰성을 높이는 이런 안을 정부에 제시하는 것부터 논의가 좀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